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동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익대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하여 모집 인원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세종 캠퍼스를 제외한 서울 캠퍼스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인원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익대 역시 작년의 인원과 모집 방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신입생 선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전형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홍익대는 전형적인 교과 전형을 실시합니다. 교과, 즉 내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므로 면접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계열에 따라 학과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략 내신 등급 평균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후반까지 합격 커트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4점대 초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교적 높게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비해 홍익대는 전통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인문계열은 세계합 6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세계합 7등급 이내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올해는 약간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비교적 많았다면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이 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홍익대학교 교과 전형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내신 성적대는 2등급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능 점수, 즉 정시 모집으로 홍익대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8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평균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 학생도 과감한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보통의 종합전형이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데 비해 홍대의 경우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앞서 제가 홍대의 교과 전형에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종합 전형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 전형은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주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합전형에 포커스를 두고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 모두 수능 준비가 소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류와 수능 모두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익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홍대 종합전형에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과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정시로 홍익대 이상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종합전형의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합격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면접이 없으므로 홍익대에 진학할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홍익대의 논술 전형은 논술 90%와 교과 10%가 반영됩니다. 작년에 비해 바뀐 부분이 논술의 비중이 대폭 늘고 교과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논술 60%에 교과 40%로 선발했었습니다. 교과 비중이 높았으며 실제로 4등급이 넘어가면 홍익대 논술 전형에서 크게 불리했었기 때문에 논술의 성적이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내신 성적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 1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중이 높을 수도 있으나 현재의 계획안으로 봤을 때 교과 10%에서 변별을 가지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대 역시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과, 종합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교과, 종합 전형에 비해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홍대 논술의 다른 특징은 논술 시험 일정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홍대는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월 첫째 주쯤에 논술고사가 시행되었고 올해 역시 수능 이전 논술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술고사가 수능 이전에 있다는 것은 논술에 대한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수능 이후 논술고사가 있는 대학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지원을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홍대 논술의 경쟁률은 비슷한 수준의 수능 이후 논술 일정이 있는 대학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따라서 교과,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홍익대 입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 역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익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중심 전형인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특이하게 모든 영역을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및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이용합니다. 다른 중상위권 대학들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100분위 1을 이용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과 차이나는 지점입니다. 표준 점수란 한마디로 그 과목을 시험 본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로 인해 차이가 나는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그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낮을 때, 즉, 그 과목의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본인은 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을 때입니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계열별로 공통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목별 유불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탐구는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이 다르므로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했으며 그 과목의 난이도가 어땠느냐가 큰 점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홍익대 정시 모집의 지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올해 수능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계열별 수능 과목의 반영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열별로 과목별 비중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4개 영역을 골고루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익대는 영어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등급 간 점수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시 모집으로 홍익대를 지원할 경우 2등급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익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투자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익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안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선발 계획안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